왜 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나오는데도 창피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장실 갈 때마다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 변기에 빨간 피가 보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그리고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증상들을 그냥 치질이겠거니 하며 방치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치질 연고나 좌욕 방법만 찾아보시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항문 출혈의 원인은 단순한 치질뿐만 아니라 훨씬 심각한 질환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장학문외과를 찾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그냥 치질인 줄 알았는데라는 말을 하십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할 수 있었던 질환들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는 대장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초기 대장암의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3기, 4기로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질환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30년간 대장학문외과 전문의로 활동하신 의료진들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대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정기검진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치질 수술은 정말 아플까요? 대장암 수술 후 일상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현실적인 궁금증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대장과 항문 건강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장암의 숨겨진 신호들. 먼저 가장 심각한 질환인 대장암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암은 보통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종에서 시작해서 점차 암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죠.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생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변을 보던 분이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를 자주 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경우는 더욱 신경 써야 하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모 할머니는 평소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갑자기 변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3일에 한 번씩만 변을 보게 되고 변을 볼 때도 가늘고 토막난 변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제야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대장에 꽤 큰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만약 몇 개월 더 늦게 오셨다면 상황이 심각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변을 치질로만 생각하시는데 대장암에서도 혈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치질로 인한 혈변과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은 차이가 있어요. 치질로 인한 혈변은 보통 선홍색이고 변과 섞이지 않은 채로 나옵니다.
반면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은 검붉은 색을 띠고 변과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점액질이 함께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혈변이 나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복통과 복부 불편감입니다. 대장암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복부에 지속적인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스가 자주 차거나 배가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빈혈 증상입니다. 이유 없이 어지럽고 숨이 차며 쉽게 피로해진다면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장암으로 인한 만성적인 출혈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치질의 진실과 오해. 이제 치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질은 정말 흔한 질환입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평생에 한 번은 치질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흔해집니다. 하지만 치질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질은 항문 주변의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치액이라고 부르죠. 치질은 위치에 따라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나뉩니다. 내치액은 항문 안쪽에 생기는 것이고 외치액은 항문 바깥쪽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치액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출혈이 주요 증상이죠. 배변 시에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지거나 변기에 피가 묻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외치액은 혈전이 생기면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죠. 치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변비입니다. 변이 딱딱해지면 배변 시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항문 주변 혈관의 압력이 가해져서 치질이 생기게 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도 치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치질을 악화시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임신과 출산도 치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임신 중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골반 내 압력이 높아지고 출산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주게 되어 치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질이 생기기 쉬운 이유는 항문 주변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탄력 있던 조직들이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약해지면서 치질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치질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치질 수술을 무서워하시는데 모든 치질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치질의 경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변비를 해결하고 좌욕을 규칙적으로 하며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좌욕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배변 후에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죠. 좌욕을 할 때 소금이나 약재를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 맨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극적인 것들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3도나 4도 치액처럼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해서 예전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 자동 문합기를 사용한 수술이나 레이저 수술 등은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모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치질로 고생하셨습니다. 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나오고 앉아있기도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연고나 좌욕 등으로 버텨보셨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셨는데 막상 수술 받고 나니 왜 이렇게 오래 고생했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수술 후에도 관리는 중요합니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좌욕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항문 출혈이나 불편감을 느끼면 그냥 치질이라고 단정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장학문외과에서 하는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검사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항문수지 검사입니다. 의사가 장갑을 끼고 손가락으로 항문을 직접 촉진해보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문수지 검사를 통해서 치질의 위치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항문 주변에 다른 종괴나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직장 부위의 암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부끄러워하시는데 의료진에게는 일상적인 검사일 뿐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이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다음은 항문경 검사입니다. 항문 안쪽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해서 내치액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치액의 등급을 정확히 매길 수 있어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을 시행합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을 발견하는 데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면 검사가 모두 끝나 있어요. 검사 전 준비가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검사 전날부터 특별한 식이 조절을 해야 하고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약을 복용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을 정확히 지켜야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 같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이 의심되거나 이미 진단된 경우에는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죠.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빈혈 여부를 확인하고 염증 수치를 체크하며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종양표지자 검사도 함께 시행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정확한 증상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양상인지, 다른 동반 증상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또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과거 병력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검사들이 무섭거나 부끄럽다고 해서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꼭 검사받도록 권해주세요. 수술 치료의 현실과 회복 과정. 치질이나 대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두려워하십니다. 특히 항문 수술은 정말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더욱 걱정이 되시죠. 실제로 수술은 어떨까요? 수술 후 회복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현실적인 궁금증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질 수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치질 수술은 확실히 통증이 있었습니다. 항문 주변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수술 후 며칠간은 상당한 통증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요즘은 수술 방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원형 자동 문합기를 사용한 수술이나 초음파, 메스를 사용한 수술 등은 기존 수술에 비해 통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통증 관리 방법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충분한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최소화하고 좌욕이나 물리치료 등을 병행해서 회복을 빠르게 돕습니다. 실제 치질 수술을 받으신 72세 이모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수술 전에 정말 많이 무서워하셨어요. 죽을 만큼 아프다던데라고 하시면서 수술을 계속 미루셨거든요.
하지만 막상 수술받고 나서는 생각보다 견딜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며칠간은 불편하셨지만 20년 넘게 치질로 고생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후 첫 며칠간은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좌욕을 하루에 3번 정도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대장암 수술은 어떨까요? 대장암 수술은 복부를 절개하는 큰 수술이라서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등 최소 침습 수술 방법들이 발전해서 회복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복강경 수술의 경우 배에 몇 개의 작은 구멍만 뚫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빠릅니다. 보통 수술 후 3일에서 5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어요.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에 변비가 생기면 상처 부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과 식이요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장과 항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먼저 식이요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 내 유해물질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류가 좋습니다. 백미보다는 현미밥을,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야채 중에서는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고구마, 감자 등이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양배추는 대장 건강에 특히 좋은데 항염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로는 사과, 배, 바나나, 키위, 자두 등이 좋습니다. 단, 과일은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과나 배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콩류도 훌륭한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등을 꾸준히 드시면 대장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 특히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도 대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적당량으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대장암 위험을 높이고 치질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담배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소화기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배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변이를 참지 마세요. 변이가 느껴지면 바로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를 자주 참으면 직장 기능이 둔해져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화장실에서는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5분 이내에 볼일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래 앉아있는 것은 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배변 시에 과도한 힘을 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복식 호흡을 하면서 배에 힘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 후에는 깨끗하게 닦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닦고 가능하면 물로 씻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데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운동도 대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 위험도 줄여줍니다. 특별히 강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 가벼운 체조, 요가 등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한 잔의 따뜻한 물은 장 운동을 자극해서 배변을 돕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각종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명상, 충분한 수면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대장암 위험을 높이고 치질도 악화시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도록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많다면 더 일찍, 더 자주 받으셔야 하고요. 대변자멸 검사는 매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검사이지만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50세 이후부터는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매년 대변자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가공육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배변 습관을 기르세요. 변이를 참지 말고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여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금연, 금주하세요.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지키시면 대부분의 대장학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병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할 수 있어요. 특히 대장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요즘은 통증을 최소화한 방법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의료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야채 한 접시 더 먹기, 10분 더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분들이 특히 관심 있어 하시는 유방외과 질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 방법부터 유방건강관리법까지 여성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딸, 며느리, 손녀까지 모든 여성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